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 이익성입니다. 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신범철 박사님 앞에 저도 아주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대충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라고 느끼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네. 11시 반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빨간색 티를 입었는데요. 여기 글자 보이십니까, 박사님? 예. I will protect you.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제작을 해서 보내주신 티셔츠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내신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성국 TV를 사랑하고 애청하는 시청자입니다. 레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이 가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분노와 슬픔이 없었던 자유우파 국민은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13 총선 때 한국당에게 참패의 쓰라린 상처를 안겨준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충격적인 여야의 야합과 억지스럽게 패스트트랙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곳에서 쏟아지는 음해와 심지어 같은 우파 사람들까지도 황 대표님을 공격하고 송정역에서 좌파의 공격을 한 것을 보고 마음이 떨리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함께 싸워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또 국민의 권리를 바르게 주장하겠다는 표현의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레드 캠페인의 목적은 한국당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국민의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것,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점차적으로 전국의 캠페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동참은 광화문 집회에 못 가시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토요일마다 레드티를 입는 운동입니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실 전국의 자유우파님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의 출발은 광주 송정역에서 했습니다. 2차는 광화문, 3차는 대구입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서 이 티셔츠의 I will protect you라는 거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당신을 지켜드릴 겁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를 지켜드린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나는 자유우파를 지켜드립니다. 조국을 지켜드립니다.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또 후손을 지켜드립니다. 이런 모든 광의의 표현이 담겨 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집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은 늘 태극기 집회가 토요일마다 서울역에서 대한문 앞에서 있었고 또 지난주까지는 한국당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국당 집회는 대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다가 다시 또 광화문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자유우파는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 집회에 참석할 때 이렇게 빨간 티를 좀 입고 나가자.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가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자유우파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옷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자고 캠페인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오늘은 U자의 김상진 단장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하루 정도. we will protect 김상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시고 이걸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캠페인 하나요? 이런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오늘 선을 보이는 것이고요. 이런 캠페인을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다. 그래서 이익선 앵커가 지금 그걸 시험 삼아 우선 급하게 만든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시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캠페인을 제안한 분들 그리고 이 캠페인에 동참해서 옷을 급하게 만드신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캠페인을 자유우파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까 고민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저희 고성국 TV의 공식 번호 전화로 문자나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좀 갈무리하기가 쉬우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집안 어른들께 선물을 해야 돼서 이제 스포츠웨어가 기능이 좋잖아요. 뭐 땀 나도 금방 마르고 그래서 사러 갔더니 빨간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별로 없어요 했더니 이상하게 빨간색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빨간색이 없다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매장 매니저분한테 모르셨어요? 어르신들 저기 그리고 요새 때 되는 분들이 빨간색을 많이들 입으시는 이유가 이러저러한데 매장에 더 갖다 놔라. 했더니 어머 그렇군요 라고 해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변화를 느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야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음악회가 됐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가끔 사회를 보게 되는데요. 정말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그 내빈 소개할 때 나오면 당을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 아무개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죠. 상황이 이러하니 참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했는데 어머, 제가 지난 주말에 어느 지역에 가서 사회를 보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셨는데 당을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웬일이지? 그냥 국회의원 아무개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제가 이번 주에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지금 이인영은 대표적인 비문 인사거든요. 비문재인.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이 압도적인 차이로 원내대표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내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사진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민주당 이름 빼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요구를 민주당 의원이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빼달라고. 이제는 빼야 되는구나. 그만큼 민심이 무섭게 돌아섰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저희가 그 내일 그 대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들을 주시고 하셔서 민생 투쟁 대장전 그 대장정 대구 문화예술회관 앞입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앞 오후 3시요. 네. 그렇게 그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앞에가 비교적 공터가 꽤 넓어요. 넓습니까? 그리고 그 회관도 넓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도 그렇게 혼잡하지 않을 겁니다. 전대협 출신 이인영은 북한 앞잡이여서 안 됩니다. 닥터 채님이 하셨는데 그중 낫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 뭐 이게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뭐 주사파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까지 입문한 이후에 김근태 계열로 활동했습니다. 그 김근태 계열은 비문의 성격이 있어요. 노무현과 함께하지만 노무현을 지지하지는 않고 문재인과 함께하지만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는. 또 김대중과 함께하지만 김대중에 대해서도 비판적 지지를 하는, 지지를 하되 비판하는 이게 이제 그 김근태 계열의 특징이거든요. 그 김근태 계열의 이제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인영이 앞으로 그 민주당 안에서 뭐 크게 따지고 보면 초록이 동생이죠. 초록이 동생이니까 다 좌파지만 문재인 직계 세력과는 상당한 갈등 관계를 연출할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곧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한 변수가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시청자와 함께해서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장외투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당 장외투쟁에 대해서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제 조금씩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박사님께 그런 그 대목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뭐 이 박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 그런 암흑의 씨, 암흑의 직함, 암흑이란 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홍영표란 자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대권의 눈이 멀어 그런 것이라 용서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요. 아니 대권에 눈이 멀면 용서받지 못하나요? 대권을 위해 애쓰는 건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저는 이게 좀 놀라웠어요. 아 이분의 이 상상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뭐그저 장외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황교안을 용서해서 지금 황교안이 이렇게 활동하나요? 뭐 작은 뭐라도 있었으면 벌써 어떻게든 하려고 요절을 내려고 했겠죠. 예, 그 참 이 무슨 그리고 이게 같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왜 좌파들은 입만 열면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저도 없다. 지금 쓰고 있어요. 용납. 아니 이게 용납은요 수직 개념이잖아요. 난 정말 이게 기도 안 위에 차요. 있는 사람이 예. 아래 사람한테 용납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지 수평 개념에서 그렇게 안 쓰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권 노름, 대권의 눈이 멀어 이게 이제 좌파들이 황교안을 공격하는 것인데 네. 우파, 자유우파 중에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 노름이나 하지 말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저는 20대의 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건, 네. 뭐 40대의 국회의원으로 입문을 했건,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 네. 선출직으로 이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의 네.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런 거 안 할 거면, 대통령 꿈을 품지 않을 거면 정치 굳이 할 거 없다. 아니 그래도 뭐 다른 방식으로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참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도움을 주겠다. 그거는 대권을- 선출직이 아니죠. 아. 참모는 보좌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선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선출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선출직은 그게 구의원이건 시의원이건 네. 뭐 시장이건 군수건 국회의원이건 모두 다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무 격려받을 일이에요. 네. 그래, 기왕 시작했으니 좀 꿈을 크게 가져라. 너라고 해서 대통령 못 되냐? 봐라, 문재인도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우리가 고무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40대의 국회의원 된 사람이 네. 그렇게 해서 봐라, 너도 대통령 한번 키워봐라, 꿈 키워봐라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상임위 해야 될 거, 입법해야 될 거 다 팽개치고 지역구 관리할 거 다 팽개치고 매일 대통령만 돼야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대통령병에 빠진 사람, 대권 노름에 빠진 사람이라고 불러요. 네네. 자기 국회의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당면의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오로지 머릿속으로 대통령만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네. 이게 대통령병에 빠진 사람들. 아, 그런 그게 사람들이 병이군요.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뭐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예. 한데.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 주어진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임위 활동, 입법 활동, 뭐 국정감사 또는 국회의원이 아닐 경우에는 뭐 황교안처럼 당대표 일 네. 이런 걸 열심히 하는데 네네.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잖아요. 네. 열심히 해서 그 결과 국민의 지지가 점점 쌓이고 높아져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대통령 할 것 같은 사람이다.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 네네. 이거는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 이걸 비난해야 됩니까? 아니,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비난받아야 되나요? 자기 일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는 언제 저 백만장자 되나라고 헛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비난받아야 돼. 네. 백만장자 병에 걸렸다. 네네. 그러나 정말 회사에서 자기 일이 열심히 하고 퇴근해서도 회사 일하고 막 해갖고서 점점 승급되고 올라가고 네네. 네. 임원이 되고 네. 월급도 많이 받게 돼서 마침내 그 회사의 CEO가 되고 백만장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박수 쳐줘요. 말이 안 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의동생도 네. 저기 S기업에 어, 들어갔는데 자기는 임원하고 싶대요. 사장은 워낙 패밀리가 하니까 자기는 임원하는 게 목표래요. 아니 그 공무 격리해줘야지. 네가 무슨 임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황교안한테 대권에 눈이 멀어 대통령병에 대통령 노름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냥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병이에요? 대통령병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병에 걸려 있어요. 저는 패배주의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안 되니까 그렇기도 남을 하고. 못 되게 하는 거. 그렇기도 하고. 그런 예. 거. 그거 맞아요.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앞서가는 사람 끌어내리면 혹시 나한테 기회가 올지 몰라. 네. 그런 것이.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장외 투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또 조언, 또 모니터링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또 남산 걷기 대회 때 빨간 옷 입고 하자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네요. 그것도 괜찮겠는데. 자유롭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옷은 그때까지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대량으로. 네네. 예. 자, 예. 드레스 코드를 빨강으로 해보자.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는 백팩을 메고 운동화 차림으로 붉은색 재킷을 입고 지금 민생 투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을 가서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려놨으니 와라가 아니라 현장을 가서 만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네. 하나는 오늘 같으면 내일 같으면 네. 대구에서 3시에 뭐 시민문화회관에서 한다. 네. 와라. 네네. 이렇게 대중을 불러 모으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황교안은 여기저기를 다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대구 지역을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은 한편으로는 와라 그러고 한편으로는 내가 가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잘 결합이 돼서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네. 엇박자가 날 때는 뭐냐면 역량이 분산돼 버릴 때. 그렇겠네요. 이거 집회를 하자는 거야. 뭐 아니면 뭐 황교안이 민생 탐방하는 거를 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역량이 분산되고 관심이 분산될 때는 엇박자가 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와라 하는 이 집회와 가겠다고 하는 민생 탐방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네. 네. 수선화님이 어제 울산 대단했습니다. 대표님 파이팅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울산은 황교안이 간 거잖아요. 네네. 가서 대중간 만나서 저렇게 대단하게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 대구로 가면 울산에서 황교안과 만나서 눈물 흘리고 함께 하자고 감동했던 사람들이 대구 안 가겠어요? 가죠. 그러니까 네. 이 황교안이 가서 대중과 만나는 그 교감, 정서적 교감이 대구에서 할 여러분 오세요라고 하는 이 집회에 힘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집회와 민생 탐방은 지금까지는 네.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경호를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게요. 네. 경호는 사실은 그 대중과 직접 만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죠. 근데 그런 정도로 아주 네. 세련되게 물론 네. 자유파가 정권을 오래 잡았고 그 국가 경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네. 이 프로페셔널한 경호 요원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배치해서 민생 탐방의 취지에 맞게 네. 국민과 직접 만나는데 이 벽이 되지 않도록 네네. 그림자 경호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 그게 그렇게 그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네. 경호라는 게. 아. 예. 그래서 저는 방점을 경호 때문에 대중과 만나는 감동을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다소간의 리스크를 안고라도 대중과 직접 만나서 교감하는 쪽으로 갈 거냐. 저는 사실은 후자 쪽으로 지금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이 대중과 만나기
시작이 시작한 게 불과 며칠 안 돼요. 네네. 언제 한국당이 국민과 만났습니까? 네네. 어?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3주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만나자마자 막 이게 폭발력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뭐 어설프게 이렇게 경호팀 강화한다고 해서 이 만남의 그 감동을 떨어뜨리는 거. 이것은 사실 거의 자살골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네네. 문자 경호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의 문제의식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 저는 그래서 네. 경호는 정말 보이지 않게 강화해야죠. 네네. 강화해야 되지만 네네. 그보다는 지금은 대중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박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테러를 당했을 때도 네. 인파 속에서 경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훅 들어와서 칼을 걷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데 그 중에 누가 어떻게 상대표를 뭐 예를 들면 다치게 한다든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앞에서 길을 뚫는 경호를 해야 되느냐 뒤에서 근접해서 살피는 경호를 해야 되느냐 뭐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네. 아니 사실은 네. 이제 미국 대통령들도 그 미국이 최고의 경호 실력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렇겠죠. 근데 미국의 현직 대통령들의 그 최고의 경호를 받는 미국의 대통령들도 네. 뭐 총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니까 예. 이 경호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내가 해코지 해야 되겠다라고 예. 작심해서 달려드는 사람을 완전히 원천봉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네. 100% 완전한 경호는 없다. 그렇군요. 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길을 터주는 경호를 해야 되냐? 네. 저는 경호라면 앞에서 길 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옆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경호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길 터주는 거는 경호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것은 대민 접촉, 국민과 함께 대중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이를테면은 여기서 저희 이제 시장을 따지면 한 7, 80m를 걸어서 이제 시장을 가야 되는데 네네 해야죠. 어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밀려오잖아요. 네.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쭉 가면은 저쪽에서 나를 만나러 오지 뒤에서 나를 쫓아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을 해치고 가야 돼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해줘. 네. 네. 근데 이때 경호대를 앞으로 세우면요, 이 사람들이 다 밀친단 말이에요. 경호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경우잖아요. 제일 낮은 경우. 예. 하수 경우. 제일 하수 경우지만 그게 제일 또 확실한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러 갔는데 밀쳐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그럼 일이 아니다. 기분이 상하겠네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것은 알겠습니다. 대중 접촉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경험이 많은. 네네. 예, 이게 정당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몸으로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길을 터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오래돼서 상당한 정도 몸으로 경호하는 것과 가지고도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경우는 뒤나 옆에서 치는 거예요. 예. 기관단총이 하수 경호를 해요. 그렇지.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예, 박근혜 대통령도 네. 이렇게 단상에 올다가 할 때 옆에서 당한 거지 앞에서 당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때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경호요원들은 배치를 하자면 네. 뒤나 옆에서 경호를 하게 한다. 네. 그리고 아픈 정치적으로 좀 세련된 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 접촉에 그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네. 오히려 대표와 국민들을 더 잘 만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I'll Protect You라는 그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었는데 좋은 방법이 있네요. 현장에서 만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에워싸고 이렇게 보호를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 그 상황에도 신경을 쓰지만 주변도 좀 경계를 해주시고 해서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 중에 초대형 확성기 달린 차 좀 갖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안 들리나 봐요. 이거
이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황교안의 행보가 점점 무거워지죠. 아. 초대형 확성기를 까지 가면. 달 거면 이게 승용차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승용차와 위에 무슨 스키 매달듯이 그걸 초대형 확성기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이게 가분수처럼 돼가지고 저게 턴할 때 아마 차가 옆으로 알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천상 차가 커져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초대형 확성기를 달고 이제 그 말 타면은 뭘 잡히고 싶다고 네. 그럼 확성기만 있냐? 그럼 기왕이면 LED 뭐로 또 멋있게 화면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네, 되는 네. 순간 대통령병 비난이 그냥 그대로 날라오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민생 탐방이냐? 그러네요. 아니면 대선 캠페인이냐? 그럼 지금 수준을 유지해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수준이 제가 보기에 적당해요. 네. 예. 그러면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 또 조언을 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어디요?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장외 추가로. 집회는 네, 네. 저는 이제 이 한국당 실무자들이 워낙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컨셉을 정확하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컨셉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거거든요. 네. 컨셉이 뭐냐?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하는 집회인 거예요. 한국당 정당 대회 행사가 아니라고요. 네, 네. 근데 1차, 2차를 보면 한국당 행사처럼 한 거예요. 네. 그럼 한국당 행사를 박기열 대표 얘기도 들었어요. 네, 한국당 행사를 그냥 당사 있는 데서 하지 뭐하러 광화문까지 나와서 해요. 그렇죠. 자유우파 국민들을 위한. 둔치 공원 같은 데서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지. 네, 네. 한국당 행사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광화문에 왜 나온 겁니까? 자유파 국민들의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네. 자유파 국민의 집회로 만들어야죠. 아니, 또 넓게는 중도에 계신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더 잘 들리게 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아까 차 얘기가 있는데요. 네. 목만 실풍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선 황교안이 어딘가 민생 탐방을 해서 대중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모이는 몇백 명만 알아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은 뭐냐면 걸어다니는 메시지고 걸어다니는 메신저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지상파 종편, 신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주요한 야마라 그러죠. 네. 주요한 메시지는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모인 몇백 명이 말을 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물론 현장에 가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듣고 싶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게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메신저의 원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목소리를 계속 크게 한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목소리를 낮게 해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을 멈추고 귀를 열게 되죠. 그렇죠. 네. 민생 탐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네. 딱 이제 걸리는 게 있다면 네. 가는 곳마다 민노총이나 민중당이나 이 좌파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방해를 하죠. 시끄럽게 방해하죠. 방해한다는 네. 거예요. 저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선 물리적으로 네. 이 사람들을 어디다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또 분란이 생기죠. 예,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유파가 예전같이 네. 뭐 그냥 패배주의에 쩔어서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나와서 방해도 안 해요. 네. 무시하고 말지.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어제도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저는 유튜브로 보면서 네. 댓글을 봤는데요. 네. 댓글창이 그냥 뭐라고 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전투가 붙은 거예요. 네. 근데
뭐 우파 국민들이 좀 다소 무례하고 거친 네. 언사를 쓰는 경우들도 꽤 있긴 했습니다만은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지지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건 짰나? 저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 KBS가 좌표였겠죠. 네. 그러니까 좌파라면 모두 다 들어가서 뭘 했겠죠. 지금 황교안이 다니는 모든 곳에 지금 좌파들이 그런 방해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물리력을 이용해서 쓸어버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가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못하는 것 갖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두고 네. 신경 쓰지 않고 가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장애 집회에 대한 조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대구 집회에 청년 시민 발언대라는 게 있습니까? 청년 시민 발언대. 그 집회에서 마이크를 준다고 합니다. 집회에서. 이거 아무래도 우리 고TV 뺏긴 것 같은데? 청년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네요. 내일 대구 그래. 집회에서. 근데 현장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내일 발언 때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청년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면 그 TV로 연락하라. 예. 네,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잘 해줬어요. 청년 시민 발언대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된답니다. 일단 신청을 해주십시오. 고TV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왜 우리한테만 연락해요? 한국당에다 연락하면 되죠. 의뢰가 왔대요. 한국당이 우리한테 의뢰했다고요? 네. 그 담당하시는 아니. 의원님이 누구 좀 그러면은 여러 군데다 연락하셨겠죠. 자, 알겠어요. 고TV 010-6657-3010번 기억하시죠? 이리로 우리 청년 중에 나 진짜 여기 내가 나가야지 하시는 분 계시네. 차동흥님, 네. 시민 발언대 마이크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럼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네. 왜 이게 한국당 행사가 아니라 자유파의 행사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한국당 행사라면 네. 그러면 당 서열 1, 2, 3, 4, 5, 2, 6, 2기가 쫙 순서대로 마이크 잡게 돼 있어요. 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그렇겠죠. 의장, 전당대회 의장. 그게 서열이구나. 예, 서열이죠. 뭐 국회 부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네. 돌아가면서 마이크 네. 잡는 거예요. 네, 네. 지루하게. 아,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유파 국민들한테 발언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아마도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정도만 나중에 네, 네. 마이크를 잡든지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당 행사가 자유파의 행사로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말, 그러니까 휴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고성국 TV 구독자 30만 돌파 기념 대청봉이 아닌 남산길 걷기, 네, 남산길 걷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충본만큼 힘들 것 같아요.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오전 10시에 남산도 식후경이라는 음식점 앞마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울 중구 예장동에 소재하는데 사실 남산의 안에 들어있고요. 이 위치는 어디냐면 남산 케이블카 탑승하는 곳이 있잖아요.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길을 건너시면 계단길도 있고 평지길도 있어요. 길을 건너셔서 조금만 더 올라가셔서 평지길을 택하시면 조금 가다가 한 100m, 200m 그쯤에 좀 꽤 넓은 공터가 나타나면서 식당이 자리합니다. 우리 네. 현장에서 오른쪽에 그 있어요. 현장에 뭐 안내하는 물론입니다. 스태프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거기서 만나시면 되고요. 편안한 신발 그리고 모자 있으시면 좋아요. 그늘이 좀 많긴 하지만 모자가 있으시면 좋고요. 물 정도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회비가 있습니다. 5,000원의 회비를 걷습니다. 네. 회비 없이 그냥 와도 되죠? 네, 네, 네. 이거 자율적이군요. 네, 안 내셔도 된답니다. 그냥 오셔도 된답니다. 그냥 오세요. 그리고 식사 장소는 남산림 돈가스. 예, 남산하면 또 돈가스죠. 예. 케이블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남산림 돈가스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저희가 대략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개인데 나랑 몇 명 포함해서 4명이 갑니다. 나랑 몇 명이 포함해서 3명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 좀 남겨주세요. 어디로? 010-6657-3010 고TV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양산도 괜찮아요. 근데 요 남산 북측 순환도로는 좀 우거져 있어요. 그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정도 바르시면 좀 괜찮고요. 또 작은 책모자 정도 괜찮으실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양산 그러니까 옛날 이게 패션 중에 하나니까. 그랬죠. 옛날에 그랬죠. 자, 그리고 고성국 TV 북 콘서트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 북콘서트가 5월 17일이죠. 5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바디포커스 암사점에서 있습니다. 이건 또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자 사인회 부산에서 있는 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5월 18일 5.18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에서 저자 사인회가 있습니다. 박사님 내려가실 거고요. 박사님이 기차 시간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날 토요일 저희 고성국TV 생방송 앞부분 1시간을 하시고 내려가셔야죠. 30분이요. 30분이요? 네. 그럼 뒤에 1시간 반. 알아서 하세요. 뒤에 1시간 반은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미리 좀 안내해 드리고요. 여기 한국당 4차 집회가 대구 두류공원 3시 맞아요? 그러셨는데 두류공원이에요? 네, 두류공원이 거기 위치는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류공원, 네, 맞습니다. 네네. 예. 네. 자, 그 대구 문화예술회관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두류공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밤에 고성국TV 별밤 합니다. 고성국TV 별밤 지난주 실시간 시청자 2,000분 넘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신데 고성국TV가 좀 낮에는 약간 좀 딱딱한 면이 있잖아요. 밤에는 박사님 메이크업 안 하신, 수염이 막 이렇게 잘하신, 그리고 허름한 티셔츠를 입은 인간적인 고성국 박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로? 고성국 1TV가 아니고요. 고성국 TV 2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창에서 고성국 TV까지 치시면 고성국 TV가 나오고 그 아래 고성국 TV 숫자 2가 뜨거든요. 바로 그 채널에서 오늘 밤 11시 생방송합니다. 금요일 밤만 합니다. 네, 이 TV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이 TV 많이 오시니까 좀 선물 좀 들으시면 안 돼요, 박사님? 선물 드릴까요? 아니 근데 그 순서를 가리기가 어렵네요. 그게 참 어렵구나. 우리 본부장님 좀 고민 좀 해주세요. 그거 왜냐하면 이 TV 별밤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아직은 좀 덜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시는 김에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여기 대전에서 많이 와달라고 그러시네요. 대전. 예. 대전이 지금 여기 대전 없나요? 대전 없나요? 뭐. 대전에도 와주세요. 서로 다른 분인데 아이디가. 예. 아니 박사님 왜 대전에서는 안 하세요? 아니 오라고 안 그래가지고요. 2월 1일 날 2월 1일 대전.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이 대전이랍니다, 여러분. 6월 1일. 일정은 차차 안내해 드릴게요. 6월 1일. 그렇구나. 드디어 대전을 가시는군요. 정말 대전 분들 서운하셨겠어요. 대전 없나요? 그러셨는데. 당연히 가셔야죠. 대전이 얼마나 훌륭한 도시인데. 자, 부산 행사 몇 시인가요? 네. 부산 행사는 2시. 예.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부장님. 미얀마는 고성국 2TV로 나갑니까? 고성국 TV로 나갑니까? 네. 제가 일요일 오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미얀마 특집을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다곤 파고다. 예. 몸과 마음의 쉼터 쉐다곤 파고다. 네. 일요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오늘 통 크게 쓰시는데요. 오늘 저희 고성국 TV2 실시간 3,000 통과, 3,000 너무 쉬울 것 같아. 3,000 통과하면 선물 이벤트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방송이 좀 늘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고 또 알려드릴 사항이 많아서 그러했습니다. 예. 네,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 관전 포인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새로 돼서 네. 이제 접촉이 시작됐어요. 네네. 나경원, 이인영. 네네. 근데 당분간 한국당은 장내로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네. 어제 문 대통령의 TV 대담에서도 기존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도 하나도 없고 네.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적폐청산 전 정권이 시작한 거다. 우리는 기획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당이 뭐 장내로 다시 들어가서 뭐 대화 타협으로 뭐 국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접촉은 있겠지만 장외투쟁은 계속된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포인트는 이 장외투쟁의 동력, 네. 황교안의 민생 투어의 동력과 네. 장외 집회 투쟁의 동력이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네.
한국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가.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이미 앞선 조사도 있지만 네. 리얼미터에서 2%포인트 차이로 지금 근접했거든요. 네네. 36대 34. 예, 예. 민주당 36, 한국당 34. 표준 오차 범위 안에 있지 않나요? 예, 오차 범위 안에 네.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이번 주 다음 주 주말 지나면은 뒤집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오늘 밤에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고성국 TV 생방송 오전 9시 30분에 또 있습니다. 저 오늘 밤에 별밤 합니다. 별밤, 예, 별밤. 2채널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